자본시장주의를 채택해서 세계에서 10번째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물론 우수한 국민이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가들이 있고. 그래서 그 체제 하에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 체제가 흔들리고 지금은 87년도 헌법을 바꿨는데 그 헌법이 우리 옷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몸이 많이 성장했는데 옛날 옷이 안 맞아서 지금 29번 탄핵을 한다든지 국회 독점을 보면은 국민들이 이래서 국회 때문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지방을 살쪄야 돼. 제가 도지사 해보니까 도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일, 심부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바꾸는,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야문제로 가야 됩니다. 야문제로. 그래서 서로 하원에 하는 일을 상원에서 견제하고 하원도 소선구제를 하니까 표는 몇 표 차이 안 나는데 국회의원 수는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소중대선거구제. 그래서 국회는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할 때 국회가 이렇게 힘센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여야 동수 비슷했기 때문에 늘 대립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되면은 결론을 못 내서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야기해요. 지방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지방 간의 경쟁하고 그래서 중앙정부는 정책만 만들고 지방정부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를 지방이 소멸하는 이런 나라 체제로 가면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이제 지방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법을 개정을 하면 당선되는 사람은 다음 국회와 임기를 맞추는, 그래서 다음 정부가 28년 국회 끝나는 그때 새로 출발해서 국회와 정부가 같이 출발한 헌법을 개정하면은 3년짜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겠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된 선진국에서 역할을 하시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되기를 기원하고 그때는 이렇게 말 많은 선관위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딴 거를 만들어야 돼요. 누가 이 선거 제도를 믿고 선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답을 만들 수 있는 헌법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나라 발전시키는 문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잘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면서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출마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60년 전에 그때 하신 일들로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고 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대한민국을 살찌우고 지금까지 경제 바탕 또 안보 바탕이 되는 일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에 왔으니까 현대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배고픔을 이겨내고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면 새로운 박정희 정신은 배고픔이고 경제 대국을 떼어서 초인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하고 실행했던 국가 개조의 정신을 개선하여 10가지 국가 대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습니다. 첫째, 중화공업 육성 정신을 개선하여 인공지능, 전환, 국가 디지털 코리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생성 AI 로봇 배터리, 메타버스, 양자 컴퓨팅, 6대 전략 기술의 공공과 민간 펀드 500조 이상을 투자해요. 그래야지 국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둘째,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개선하여
저출생과 전쟁운동을 크게 전개해야 됩니다.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에서 배워보자 합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게 새마을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을 의식을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만나는 자체도 힘들어하고 결혼 힘들어하고 또 결혼해서 출산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기 많은 병폐가 있습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경쟁 사이에 청년들을 몰아넣었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쳐있어요. 지쳐있다 보니까 결혼도 힘듭니다. 결혼해도 애기 낳으면 애기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애기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소멸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는데 무엇이 소용이 돼요? 새마을 정신을 다시 살려서 저출생과 전쟁 또 사회 분위기를 결혼하기 좋고 애기 놓기 좋고 키우기 좋은 그런 나라로 바꾸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야 돼요. 국민은 너무 불안합니다. 자살률 세계 1등, 저출산율 세계 1등 이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까? 빈부차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절규를 합니다. 1년에 70만, 80만 문 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되는 게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에너지 강국의 길로 가야 됩니다. 소형 원자로, 수소, SMR, 핵융합 이 세 개의 차세대 기술을 발전시키는 에너지 강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넷째,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자가 우대받는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 20년 내에 노벨상 받는, 노벨 과학상을 받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돼요. 의과대학을 모두 가가지고 과학기술자들이 갈 데가 없을 힘을 못 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대보다 훨씬 우대받는 과학기술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키스트,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사람 모셔와서 키스트 과학연구소를 만들었는데 93살 된 분이 그분이 우리 도청을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근무할 때 통행금지가 있는데 우리는 키스트 근무하는 사람은 통행금지가 없었다. 12시 넘으면 경찰이 앞에서 기다린다. 집이 어디냐 물어보고 경례 딱 붙이고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 그렇게 과학기술자들 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경북 도시사로서도 1년에 한 100명 정도는 과학기술 특화 대학을 만들어서 거기 한 500만 원씩 월급을 주는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금년 2학기부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어도 1년에 1000명 이상은 국가에서 과학기술자를 키워야 돼요. 이분들이 의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는 과학기술 강국을 만드는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